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백옥이 진토에 묻힌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흰 구슬이 흙먼지 속에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유능한 사람이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묻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도 이같이 유능한 선수가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묻혀버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은 또 다시 4강에서 좌절하며 허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7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만 18세였던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아시안컵 무대를 밟았습니다. 만 18세 194일이던 2011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당시 독일 유학 중이던 그가 만약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고등학교 졸업 직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A매치에서 골을 넣은 한국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손흥민은 아직도 아시안컵 최연소 득점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이후 2015년 호주와 2019년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이번 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 아시안컵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에게도 무척이나 특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5월 조추첨식 이후 어떻게 보면 나의 마지막 아시안컵이고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선수로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가장 큰 선물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호주와의 8강에선 복수도 성공했습니다. 요르단을 상대로도 선발 출격했지만 그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세계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을 두고 의도 없는 롱패스가 난무했습니다. 전반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클린스만호는 경기 초반부터 어수선했습니다. 거듭 패스 미스를 범하며 볼 소유권을 요르단에 내줬고 주도권을 쥔 요르단은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5분 만에 슈팅 3개를 쏟아내며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공격 작업은 여느 때보다 더뎠습니다. 황희찬과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초호화 공격진을 앞세웠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백 김영권과 정승현이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맡았는데 유독 한 번에 전방으로 보내는 볼이 많았습니다. 요르단이 초반부터 높은 수비 라인을 올린 만큼 이를 깨기 위함으로 여겨졌지만 롱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하기 위해 수비 뒷공간에 떨궈주는 게 아닌 공중볼 경합을 해야 하는 궤적으로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은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골키퍼 키를 넘기는 로빙슛으로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외에는 롱패스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진영에서의 짧은 패스는 여러 차례 끊기며 위험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용우는 유난히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때문에 한국 축구 팬들은 박용우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황당한 장면이 많았는데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용우의 선발 카드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후반 초반 박용우는 또 실수를 했고 실점도 허용했습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미천이 다 드러난 최악의 전술로 더 이상 동행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사람 좋은 인상을 하고 다 읽힌 전략이지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이라 선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출전했지만 4강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향후 거취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심지어 소속팀 활약도 굉장히 좋아 아시안컵에서도 이런 활약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경기력이 이어졌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번 아시안컵 부진이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해 9월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부터 12경기 8승 3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부임 이전 클린스만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결과로 입증했기에 심하게 큰 비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증명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는 비판과 위기를 맞이할 차례입니다. 아시안컵 4강 진출도 나름대로는 칭찬받을 만한 업적이지만 클린스만의 경질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을 내주는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등이 이유로 꼽힐 수 있지만 클린스만이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2번의 아시안컵에서 4골만 내줬던 대한민국이 이런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전술을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리그에서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득점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최근 3경기에서 기록한 5골 중 필드골은 사우디아라비아전 조규성의 득점이 유일합니다. 4강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세부적인 전술보다 선수들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선수에게 자유로운 플레이를 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런 큰 무대에서는 감독의 분석과 세부적인 전술 지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클린스만은 바이에른 미넨 감독을 맡은 적이 있지만 9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당시 미넨 소속이었던 필립 람은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밑에서 체력 훈련만 했으며 전술적인 지시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클린스만의 성향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멤버들의 개인 기량이 뛰어나 우여곡절 끝에 4강에 진출했지만 결국 무전술이라는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클린스만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경기 중 적극적으로 전술을 지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요르단과의 패배 이후에도 카메라에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이 보이며 팬들은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이미 부임 이후부터 원격 근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3월 입국한 클린스만은 6개월의 기간 동안 67일만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에 상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해외 축구 행사 등에서 그의 모습이 더 많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등 해외파에만 신경을 쓰고 국내 K리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파울루 벤투 전 감독과 비교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조한 경기력과 성적, 그리고 잦은 해외 일정 등으로 거론됐던 클린스만의 경질설은 아시안컵 탈락으로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히 대회 4강에서 요르단에 0대2 참패를 당했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웃으면서 피치 위로 올라왔는데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얼어붙어 있는 모습과 대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 당시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주고도 웃어 보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참패 후에 또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분위기를 봐야 하는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눈치도 없고 전술적인 지시도 없어 미넨에서 9개월 만에 경질당했던 클린스만이 과연 이번에도 경질당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은 당연히 경질해야 하고 축구협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개인 능력과 운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보다 개인 능력 떨어지는 여러 팀들을 봤지만 한국보다 확실한 전술이 보이고 좋은 모습 보여준 팀이 많았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런 전술 없는 경기를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월드컵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지금 감독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해 보입니다. 진짜 한국 축구 팬이라면 무작정 비난하면 안 되지만 비판은 해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역대급 멤버로 역대급 대참사, 요르단전 첫 패배, 유효 슈팅 0. 게다가 졌는데 웃고 있는 감독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도 화가 나는 걸 많이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 덕에 여기까지 왔기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전술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감독 밑에서 뛰느라 우리 선수들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전술도 없는데 경기 내내 죽어라 뛰어다니고 제대로 된 슈팅도 못 때려봤기에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축구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수고했고 고생 많았습니다. 잊지 못할 경기들 그동안 선물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힘들겠지만 각자 리그로 돌아가 멋진 활약 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